안녕하세요 여러분, 치카부부입니다. 네, 오늘은 치아에 좋은 음식 그리고 나쁜 음식 그리고 충치 예방과 관련된 식습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충치와 관련해서 양치를 잘하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좋은 음식을 먹는 게 더 중요할까요? 그 아이들과 관련된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음식 요인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3살 버릇 여든 간다는 말이 있듯이 어릴 때 형성된 그런 식습관이나 간식 습관이 평생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좋은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치아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은 어떤 것일까요? 사실 이것을 구분하시는 것은 굉장히 쉬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몸에 좋은 음식이 치아에도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으로는 이제 섬유소가 풍부한 야채나 과일, 그리고 이제 칼슘이 풍부한 치즈, 유제품, 그리고 해조류, 생선과 같은 그런 음식들이 이제 몸에도 좋고 충치 예방에도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치아에 나쁜 음식은 어떤 것이며 어떤 문제를 일으킬까요? 우리 충치 발생 기전을 한번 살펴보면 입안에 음식물이 들어왔을 때 영양분들을 분해하는 충치세균이 대사를 하면서 산을 내뿜고 그 산에 의해서 치아가 용해되는 그런 과정이 충치 발생 과정입니다. 치아의 나쁜 음식에 대해서 3가지로 요약을 하자면 일단 단당류, 충치세균이 바로 분해를 할 수 있는 당당류의 그런 단 음식, 두 번째로는 치아에 오래 부착되어 있는 그런 끈적이는 음식, 젤리나 역 같은 끈적이는 음식, 마지막으로는 탄산, 실제로 산성을 띠고 있으면서 당이 포함된 그런 탄산음료가 안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들에게 간식을 주실 때 요구르트나 유제품과 같은 이제 칼슘이 포함된 그런 이제 제품들을 주시면서 무분별하게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이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그런 유제품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많은 당분이 포함되거나 산성을 띠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구치보다 약한 유치에게는 좀 더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치아에 좋은 식습관은 어떤 것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음식을 섭취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입안이 항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것을 근거하는 이제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의 이름은 이제 스테판 커브라고 하는데요. 입안에 음식물이 들어갔을 때 이제 입안의 산성 환경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이제 시간이 한 3분 정도 지났을 때부터 이제 그 옆에 보면은 산성 환경이 5.5 이하로 떨어지는 게 보이는데요. 이 pH 수치 5.5 이하가 되면은 충치가 이제 발생되기 시작하는 그런 한계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보통 이제 음식물이 들어가고 3분 뒤부터 확실히 진행이 되면서 20분 정도는 지나야지 이제 회복이 되는데요. 이제 이 2가지 그래프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가진 분과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을 가진 분의 이 스테판 커브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밥을 하루에 3번 먹고 중간에 간식을 2번 정도 먹는 분이었는데요. 이분의 같은 경우는 5.5 이하의 산성 환경을 띠는 경우가 빈도 같은 경우는 한 5번 정도고 이제 총 시간을 봤을 때도 그렇게 길지 않은 그런 시간 동안에 산성 환경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2번째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의 경우에는 이제 임계 pH 5.5 이하가 되는 그 빈도도 굉장히 높지만 총 시간을 따져봤을 때도 그 산성 환경인 경우에 총 시간이 굉장히 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충치가 좀 더 잘 유발될 수 있는 환경이 더 오랜 시간 지속이 되겠죠?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하루에 음식물을 섭취하는 총 횟수 그리고 음식물이 입안에 머무르는 총 시간, 이 2가지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선택하실 때 그 음식의 종류와 섭취 빈도 이 2가지를 고려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음식의 종류 같은 경우는 부착성이 좀 덜하고 잘 씻겨나갈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야채나 채소를 간식으로 먹는 습관을 좀 들이고 이제 캐러멜이나 아니면 젤리 같은 끈적이는 음식은 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번째는 빈도인데요. 가능한 한 자주 먹는 습관을 가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간식을 또 워낙 자주 먹기 때문에 아예 좀 그것을 제한해 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하루에 1회면 좋고 1회가 좀 힘드시면 1, 2회 정도만 이제 좀 제한을 하시거나 아니면 일주일에 하루 정도를 충치 유발 식품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치팅데이로 정해서 한번 제한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이들이 사탕이나 젤리를 너무 좋아하는 친구다. 그럴 경우에는 이런 제한들도 좀 힘들 수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충치를 유발하지 않는 자일리톨과 같은 대체 감미료를 통한 간식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충치를 유발하는 식습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대표적인 게 밥을 오래 물고 있는 그런 습관입니다. 이제 물고 있다는 게 많이 씹지 않고 그냥 그 문채로 계속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습관인데요. 그 습관을 주소로 이제 많이 치과에 내원하십니다. 그런 친구들 보면은 입안에 정말 충치가 많이 발생되어 있는데요. 그게 충치 발생되는 기전이 아무래도 치아가 당분에 오래 노출되다 보니까 충치가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습관은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씹는 행위 자체가 악골 발달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두뇌의 발달이나 자극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요. 이 습관이 오래 지속될수록 정말 고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근육 자체가 처음에는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 있는데요. 충분히 근육에 힘을 기르고 훈련을 통해서 고칠 수 있는 습관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훈련을 계속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훈련 방법으로는 우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제 아무래도 부모님들이 답답한 마음에 좀 위압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게 되면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일단 일정한 식사 시간을 정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내에서 식사량이라든지 속도는 너무 참견하지 마시고 그 시간 내에서 편안하게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식사 시간이 굉장히 즐겁고 유쾌하면서 음식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아서 본인이 직접 좀 만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식사를 먹는 시간이나 장소가 일정한 게 좋기 때문에 이것을 따라다니면서 먹이는 행위는 습관을 고치는 데 별로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쉽지만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좋은 식습관을 가질 수 있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